3연전을 통해서 5골, 4골, 5골 먹었어. 14골 먹었다고. 우리가 끈기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한 번도 최근에 없었다는 거지. 나는 포르투갈은 이기는데 왜 브라질은 못 이기냐고. 모든 사람이 영리해져야 된다고 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내려놓을 건.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은근 유럽 팀은 잘 잡는 것 같은데 남미한테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우리가 유럽에 강하고 남미에 좀 약한 면이 있지? 있죠. 뭐 통계적으로도 그러나? 브라질하고 1승 8패. 그거는 뭐 누구든 그렇지 않아. 아르헨티나에게는 3번 졌고 멕시코 상대로는 4승 3무 8패. 포르투갈 2승, 독일 2승 2패, 이탈리아 1승 1패, 잉글랜드 1무. 어떻게 보면 뭐 이 얘기가 통계적으로 봐도 좀 남미한테 약하다. 자, 포르투갈 2번 만나서 2번 다 잡은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 때도 한번 잡은 거?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이천이 이번에 잡고 카타르 잡고. 카타르 잡고. 뛰어본 나는 유럽은 이제 피지컬인데 이제 스피드 면에서 좀 따라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피지컬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동남아나 이런 데가 대한민국 따라온 게 피지컬이 좋아지고 있어서 따라온 그렇죠. 거거든. 실제로 나 어릴 때 동남아를 보면 좀 힘들었어. 경기는 안 돼도 좀 힘든 점이 있었어. 걔네는 왜냐면 더운 나라 애들은 스피드가 빠르거든. 순발력이 있어. 그 피지컬에서는 우리한테 안 되는데 은근히 따라오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피지컬이 안 된다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거든.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따라가는데 90분 동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작부터 모든 축구의 A매치 10분 동안 되게 비싸고 그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피지컬이 작은 선수들은 45와 60분 이후에 굉장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급격하게 떨어지지. 왜냐면 뭐 한 발 뛸 거 두 발 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승부 보는 위치가 좀 많이 뛰는 그렇죠. 위주가 되기 때문에 뭐 근데 남미를 우리가 상대로 유럽은 스피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내가 볼 땐 승률이 높은 것 같아. 근데 남미는 일단 개인기가 워낙 좋고 피지컬이 좋은 상대가 개인기가 좋아. 그리고 빨라. 민첩하죠. 민첩하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뛰어나. 이 감각이 한 명 1대1은 상관이 없는데 11대 11의 감각이 차이 나면 이거는 경기가 안 되거든. 이게 브라질 한국처럼. 네. 저번에 그 라이브 할 때 얘기했지. 뭐 저희 브라질 통이니까. 발바닥으로 했던 애들이야 다른 것 같아. 그냥 맨발 감각은 또 다르잖아. 그치? 그렇죠. 컨트롤이나 잡아놓는 거나 이런 거 자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의 브라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당시에 갔을 때 느꼈던 건 일단 워낙에 가난한 아이들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축구화 살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공을 차더라고. 잔디 구장이라고는 하지만 잔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잔디만도 못한 데야. 그냥 맨 땅이랑 비슷한 데지. 그런 데서 그냥 맨발로 차고 그냥 공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애들이 축구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구하고 노는 게 우리가 무슨 축구 배우듯이 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야 5대2 돌려 이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노는 거야. 내가 지금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돌아보면 그냥 그게 걔네는 문화고 삶인 거야. 그냥 축구를 하루 종일 하고 노는 거야.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볼 때마다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위통 벗고 있고 더우니까. 내가 그때 갔을 때는 12월이지만 남반구는 거기 여름이잖아요. 남미 쪽은. 위통 벗고 운동하고 반바지만 입고 그치? 맨발로 그리고 공을 차는 거야. 공도 뭐 썩음한 거 갖고 이제 공 차는 거고. 그 해변에서도 많이 하고. 유럽과 남미가 붙으면 남미가 무조건 이긴다고는 보장이 없어 또. 그럼 무조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겠지.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어찌됐든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피가 섞였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미라고 하지만 유럽형의 선수들도 있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아르헨티나 특히 더 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 더 아르헨티나 더 많고. 더 많죠. 감각 싸움인데 유럽은 아직까지도 약간 둔탁한 게 있고. 남미는 피지컬이 늘어나면서 둔탁한 거가 아닌 부드러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축구가 정말 대한민국이 상대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또 더운 나라 친구 멕시코 같은 것도 되게 비싼 거야. 그래 멕시코에도 승패가 좀 낮잖아. 그렇죠.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거든. 어렵죠. 그 까다롭죠. 친구들도 멕시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떻게 멕시코를 잘못 보면 멕시코 애들도 거의 남미 애들 같아. 북미 쪽보다는 남미 스타일이죠. 남미 쪽 스타일. 그 미국이라고 치면 너무 스타일이 다르잖아.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약간 남미 쪽이거든. 그런 남미 쪽 애들의 그 부드러움 우리가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내가 올림픽 할 때 걔네랑 했을 때 죽을 뻔했어. 제일 힘들었어. 지금까지 축구 중에. 어디랑 할 때요? 걔네 있잖아. 왜냐면 내가 스페인에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파라과이? 두 글자야. 아니, 칠레? 칠레, 페루. 남미 말고 저기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가나? 말고 말리. 말리. 그거 형 올림픽 때 아니에요? 아. 말리에 미드필드가 발렌시아에서 잘했던 애 미드필드 하나 있었거든. 나랑 알았었어. 나도 스페인에 있을 때라. 지금까지 말리랑 했던 수비수들 뭐 용호나 치곤이나 이런 애한테 물어보잖아. 접었는데 없대. 응? 이게 치고 가다 접었는데 접는 걸 알았는데 두 발 차이 난대. 순간적인 민첩성과 폭발력이 대단한 거지. 몸도 좋고 거의 다 프랑스에 뛰고 있거든. 이거 뺏었다 생각해도 다리 길이도 길고 기럭지도 긴데 근육도 좋고 유연하고 근육도 파워도 좋고 못다가 다가가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그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껴져 있고. 내가 1대1 할 때 그랬잖아. 비니시우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우리 애들이 비켜주는 것 같다고. 비켜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비켜주는 게 어디 있어 축구에서. 그러니까 근데 축구를 처음 본 사람 야 저렇게 그냥 툭툭 치고 가는데 왜 없어? 사람이 일로 치고 오는데 왜 없어? 이러잖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못 뺏는 거야. 운동 능력 자체도 다르고. 아프리카한테 약간 것도 비슷한 이유. 아프리카한테도 약한 부분이 아프리카는 공략법이 좀 있지. 아프리카는 약간 애들이 그 집중하지 못한 거 빼고는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멘탈리티적인. 멘탈리티로 단체 생활 잘 못하는 거야. 단합 안 되는 거. 춤출 때 빼고는 단합이 안 돼. 셀러브레이션 할 때. 그때 다 모이잖아. 그때 빼고는 단합이 안 되는데 그 개인적 영향이 되게 크고. 근데 실제로는 그 팀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원투나 막 이런 약간 팀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 되지만 혼자 피지컬로 갖고 들어가는 건 아프리카가 최고지. 왜냐면 유연하고 피지컬 좋고 빠르고 근육 안 다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친구들이 약간 근육 질량이 너무 좋아. 질이 너무 좋아. 웨이트도 안 하는데 그냥 삶의 근육이 삶의 근육. 정말 유럽에서 웨이트를 10kg를 못 들어. 못 드는데 옷을 벗었는데 옷을 다 갈라지고. 근데 이걸 왜 못 드냐고 나도 드는 거를 하는데 막 이러고 있어. 저 웨이트가 제 몸이 그냥 타고나는 거지 근육 자체가. 아프리카의 치고는 다르다. 골격이 달라. 골격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둘이 형 보고 약간 유럽 근육이라고 유럽 몸이라고. 유럽 몸.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점점 가면서 유럽처럼 이렇게 골격이 커지거든. 유럽 애들보다는 남미 애들이 커지면서 유연해지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뺏었다 그랬는데 못 뺏거나 돌파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발이 싹 나오고. 싹 들어오고. 황재형 브라질 가서 브라질 애들이랑 축구한 적 없어요? 주말마다 우리도 그 친구들이랑 경기했었지. 안 돼. 뭐 경기 시작하면 11씩 먹었어. 끝날 때 보면. 잘하지. 잘하죠. 너 한국 애들끼리 간 거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뛴 거고. 팀이고 네. 한 팀이 브라질. 걔네들은 이제 상대 애들은 다 브라질 애들. 근데 개인기 자체가 다르잖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잔디에 대한 적응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맨날 그때만 해도 맨 땅에서 차던 애들인데 잔디에서 잡아놓는 거 치고 나가는 거 완전 다르잖아. 다르죠. 경기를 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잔디에서 해가지고 그때 기억들이 좀 있는데 못 쫓아가. 볼 다루는 거부터 드리블이 맨 땅이랑 완전 다르다고. 아니 근데 니네 축구를 알지만 축구가 우리가 봐봐. 우리가 정말 개인기 좋은 초등학교 애들이랑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지냐? 안 지진 않죠. 그렇지. 피지컬 차이인가? 근데 피지컬이 우수한 친구가 그런 개인기가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 거기에 스피드. 근데 스피드가 너무 뛰어나. 스피드보다 더 뛰어난 게 치는 방향이 좋아. 비니시우스가 이번 태석이 제끼는 5번째 골을 봤거든. 그거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 다 그렇게 해라. 드리블을 그렇게 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리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거든. 그 일자거리에서 슈팅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거 좀 이렇게 훅 들어가는 애 나는 오랜만에 봤어. 수비가 들어오는 동선으로 볼을 쳐놓잖아. 제대로 수행을 한 거죠. 드리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걔는 했는데 이게 마음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있지만 나도 드리블을 했던 사람이잖아. 치고 갔는데 수비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나 방향 자체가 워낙 좋다고. 드리블 치는 방향이 워낙 빠른 친구가 머리까지 좋으니까 그게 이 몸 안에 배겼잖아 그 친구.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선수들이 어떻게 체득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뭐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뭐 아약스 유스 시스템 뭐 지금 뭐 어디 뭐 파리 생제르맹 뭐 유스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놀다가 배운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난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축구 배우는 거
다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그치. 축구 클럽 보내야 되고 학교 축구부는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코치가 시키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룰 안에서 기술적인 체득을 하는 것과 얘네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노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고 뭐 비석가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노는 문화가 브라질 이런 남미 쪽들은 그냥 공 갖고 노는 게 어린이들의 문화인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학원 갔다 오고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가고 그러면 축구는 잠깐 짬내 가지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신체 활동인 거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공 갖고 노는 애들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그 누적 마일리지 되는 시간 자체, 볼에 대한 터치를 가져가는 시간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야. 집 앞에 학교가 있거든.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 애들 없어요. 물론 지금은 학교 끝나면 애들 다 집에 가라고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학교에서 놀았잖아. 다 그렇지. 우리 때는 그냥 막 뛰어놀았잖아. 그렇죠. 이게 브라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노력이 몸에 배겨서 못 이기는 거야. 첫 번째가 그로 축구고 우리가 첫 번째가 축구가 되려면은 한 4학년 돼야 되거든. 언제 시작해서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축구를 해야 되겠다 할 때가 거의 한 4학년 돼. 빠르면 3학년. 공부를 노라는 건 아닌데 아예 반반 놓고 뭐 1,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다가 4학년 때 보면 이제 애들을 축구 시킨다고 들어오거든. 내가 4학년 때 축구 시작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놀다가 들어오는 건데 얘네 공부 다 하고 학원 갔다가 다다다 가다가 4학년 때 들어온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해갖고는 그 감각을 넘어갈 수가 따라가질 없어. 못하지. 절대. 그리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래 뭐 연예인이야. 끝나면 영화학원 가야 되고 끝나면 뭐하고 가야 되고. 학교 교문 앞에 항상 공고차 들어오잖아. 애들 하교하면서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뭐 영화학원 학원차 타고 다 가고 하루 종일 도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운동하는 애들은 잠깐 집에 왔다가 또 다른 축구 교실 본고차 타고 또 축구하러 가 1시간 하고 오는 거야.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누적되는 그 감각의 마일리지는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삶 자체가 놀이가 그냥 축구인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비니시우스가 그렇게 드리블 치는 거 그거 어떤 코치가 야 드리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쳤을 것 같아. 그냥 본인이 애들하고 놀다가 이 드리블이 좋네 그러면서 자꾸 본인 스스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도 아주 클럽 팀에서 대표팀에서 맞아. 최고의 드리블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 우리는 이제 엘리트라고 했을 때 시작을 하면은 그냥 축구를 하잖아요. 물론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근데 브라질 선수들은 보면은 뭐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풋살을 접하면서 마룻바닥에서 갖고 하면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의 시스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각이야. 감각. 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근데 감각은 어릴 때 끝나.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공 갖고 계속 노는 거야. 그래야지 그 감각을 성인이 됐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형이 얘기한 대로 뭐 4학년, 5학년 이때 시작하면 5살 때부터 공 갖고 노는 애들의 감각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지. 브라질에 있을 때도 비 오는 날 체육관 가서 지금 성주가 얘기한 대로 마룻바닥 체육관에 가서 풋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들이 다 맨발로 해. 맨발로 볼 잡고 드리블 하는데 못 쫓아가. 슈팅 때리잖아? 맨발인데 볼이 터질라 그래요. 카를로스 슈팅이 좋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 슈팅을 어려서부터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아웃사이드로 갔다 갈리는데도 발목도 유연하고 발목 힘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맨발로 때려도 볼이 진짜 터질 것 같아. 그런 슈팅을 하는 애들의 축구화를 제대로 된 걸 신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때린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슈팅이 나오는 거라니까. 못 막지. 왜냐면 공이 탱탱볼인데 걔네한테는.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초등학생 차는 4-5볼 차는 느낌으로 슈팅이 되는 거야 걔네들은.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제 친구를 농구공 갖고 킥 연습을 시켰던 아버지가 있어요. 그건 학대 아니야? 진짜로 진짜야 진짜. 걔가 킥이 좋긴 했어. 아 그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어려운 걸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메디슨 볼이라고 해서 그래, 무거운 그래. 걸로 이렇게 임팩트 연습하긴 했잖아요. 근데 농구공으로 킥 연습을 시키니까 볼도 크고 무거우니까 이제 축구공 찰 때는 좀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슈팅이 좋았어? 효과가 보이는 효과는 보이는 있을 거야. 슈팅이 좋았죠. 네, 근데 성공을 못했죠. 네. 근데 군대 가서 그게 좀 통해서 포상효과 많이 받고. 네. 군대에서는 또 최고의 활약을 보였구나. 최고였지. 실제로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만약에 축구하는 친구들이라 쳐 아니면 뭐 취입한 친구들을 치고 그 친구들을 가지고 나는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잖아. 근데 많이 한 애를 못 이긴다니까. 어머님들이 와. 주 1회 하는 애들이 있고 주 2회 하는 애들, 주 3회 하는 애들이 있어.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나. 잘하는 애들 있고 못하는 애들 운동신경이 다 다르니까 차이가 나지. 주 1회. 근데 어떤 애가 부족해서 주 2회 하고 더 부족한 애가 주 3회를 한단 말이야. 엄마가 시간을 내서 주 3회 하는 애가 6개 하는 애는 무조건 잡아.
왜 제가 갑자기 저렇게 됐어요 이래. 많이 배운 거죠. 이게 많이 바로 그거야. 하니까. 마일리지가 그렇게 쌓이는 거야. 왜 볼에 그렇게 대한 터치.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친구는 주 3회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금방 따라잡히지. 3배인데 3배. 주 1회는요 어머니 그냥 진짜로 그냥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늘질 않아요. 왜냐면 그 외적인 일주일을 놀잖아. 애들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외적인 시간을 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하고 또 놀고 1시간 이러니까. 근데 브라질 애들은 1시간 자고 할 걸. 1시간 자고. 맞아, 이건 거야. 아, 매일에 매일하고 노는 날도 없이 감각은 매일 키워질 거야. 예전에는 막 중학교 때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성공 아직까지 얘기를 해 지금.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놀고 축구하고 했던 게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인 그렇지. 거잖아요. 축구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그런 게 싹이 있어야 그때 시작해 되는 거지. 요즘 싹이 없으면 솔직히 쉽지 않아. 근데 브라질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싹이 있어. 부모가 축구를 좋아해. 그냥 태어나자마자 축구 선수가 영광이고 축구 선수가 첫 번째고 축구 선수가 이렇게 되잖아. 브라질은 축구가 그냥 종교야.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축구 보는 분들이 야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는 브라질 케이스인 거야. 맞아. 근데 요새 애들 중등부, 고등부, 뭐 초등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 하루에 한탕해요. 맞아. 아침에 학교 가기 바쁘고 요새 수업 다 들어야 돼. 수업 다 들어서 운동을 언제 하냐?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그리고 나서 숙소 들어가서 뭐 숙제하려면 숙제하고 뭐 자기가 하다가 이제 또 자야 되는 거야. 아닌 애들은 합숙 안 하는 애들은 집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이 2시간밖에 안 돼. 2시간.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동일한 얘기야. 계속해서 볼에 대한 접근과 감각적인 거, 축구 교육 이런 게 시간적인 제한이 한국은 너무 큰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고 어딜 가든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애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이 색이 이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나는 이 정도 하는 건 나는 대단하다고 솔직히 나는 생각을 해. 잘하는 거지. 제가 다른 종목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쇼트트랙이나 빙상이 그래도 세계 정상급 최강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타고난 거냐? 이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훈련 양이래요. 쇼트랙 대한민국 훈련 제일 힘들게 해.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도 더 앞서는 그렇지. 거고. 실제로 노력이야.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간. 시간이야. 노력이고 누가 더 하느냐 이 싸움인데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뭐 칠레, 남미 다 그렇죠. 페루 다 축구가 첫 번째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거야. 축구에 미쳐 있지. 이게 정말 남미 어려운 국가들도 있잖아. 경제적으로. 그래도 축구 경기 A 매치가 잡혀서 A 매치 값 티켓이 또 비싸요. 그래도 막 다 털어가지고 가서 경기 보는 거야. 정말 축구에 미쳐 있는 나라인 거지. 만약에 우리가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생각하기 싫어.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아니 16강에서 만약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만났다고 칠게. 그러면 승률은 거의 뭐 몇 프로대로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연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승부차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 끌고 가야 된다. 지켜서. 목숨 걸고 거기까지밖에 없다고 봐. 그러다가 하나 터지면, 그러니까 옛날 이라크 같이 우리가 중동 축구에 힘든 게 뭐야? 그때처럼 못되게 무슨 침대 축구 하는 건 아니지. 영리하게 끊을 수 있는 거고, 영리한 파울을 할 수 있는 거고, 멍청한 파울은 퇴장이지만 나처럼 영리한 파울을 할 수 있는 거, 영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야, 충분히. 근데 그걸 이겨보겠다고 나갔다가 카타르 골 안 나가겠어? 해봤잖아. 네. 최근 3연전을 통해서 5골, 4골, 5골 먹었어. 14골 먹었다고. 예스. 14골에 2골 넣었단 2골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잖아. 아르헨티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아르헨티나는 더 무섭죠. 아르헨티나도 지금 멤버가 거기는 뭐 남미에선 압도적으로 1위로 통과한 팀이에요. 아니야 기가 막힌 멤버잖아. 그러니까 거기랑 붙어도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영리해져야 된다고 봐. 영리한 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내려놓을 건. 그러면 나는 PK까지 가야 된다고 봐. 토너먼트니까. 그렇게 잡지 않으면 쉽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 다른 게 있나? 대안을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마주치면 돼? 이거 마주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번 경기도 사실 수비적으로 좀 내려서는 형태였는데 그거 자체에서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그냥 무주공사로 뚫렸던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 어쨌든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수비할 때 우리가 지키는 축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야 된다. 지키는 게 당연하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쨌든 우리가 16강 가는 거고 8강 가는 건데. 아니 토너먼트는 우리가 어릴 때 토너먼트 해봤잖아. 경기 잘하는 팀이 잡혀. 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게 토너먼트잖아요. 뭐 남미, 브라질 같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랑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그러면은 그냥 브라질 걸렸어 졌습니다. 아니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맛부터 그렇다고 이길 가능성 더 제로가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국민들도 인정할 거야. 쉽지 않다 하는데 우리가 끈기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한 번도 최근에 없었다는 거지. 나는 그런 팀이랑 할 때도. 그러면 그렇게 부딪혀주면 나는 가능하다는 거야. 포르투갈은 이기는데 왜 브라질은 못 이기냐고. 포르투갈하고 브라질이랑 붙으면 포르투갈이 브라질 이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그러면 우리랑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아마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 뭐 일단 안 만나는 게 가장 좋고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 지금. 브라질을 만난다는 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 둘 셋 리치소.